먼저 DB손해보험을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1만 2,200원인데요. 현재가는 10만 2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 사태 이후로 금융주들도 보험주들도 힘을 좀 잃었는데요,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금융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금융이 음. 신뢰가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하락폭이 좀 나타나는 부분이고 이제 밸류업에 대한 부분을 그토록 이제 외쳤던 정부 정책이었지만 다만 이제 밸류업에 대해서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신뢰도거든요. 근데 음. 그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하락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 결국 하단에 있는 이 240 선, 음. 그러니까 우리가 1 년간의 평균 종가 자리를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되돌림 파동이 지금 드러나는 과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는 이제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빠질 때도 이제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투매가 한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는 상단에 대한 이제 10만 7천 원대, 11만 원대가 음. 지금 이제 저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한번 되돌림 파동을 한번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음. 오늘 시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현재는 들어오는 구간이다. 요즘 주가를 보실 때 항상 이런 240 선이나 480선 좀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 평선이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높은 자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요런 부분을 좀 설정을 해 놓으시면서 음. 반등을 좀 기대해 보시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면서 1 차적으로는 한 11만 원 선까지는 한번 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리파인을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4,500원이시라고 합니다. 현재가는 13,000원대인데요. 어제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리파인. 어떻게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하겠죠? 어떻게 음. 보시나요? 일단 이 기업이 이제 부동산 권리조사 1위 음.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부동산 뭐 등기 떼거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이제 이 리파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인을 해요. 저도 이제 과거에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 리파인이 오늘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장중에 딴 쪽에서 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인수가액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000 원인가 그럴 겁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리파인이 주당 27,159 원에 전격 인수됐다. 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이제 13,370 원이니까 약 2배 정도는 더 오를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늘 장중에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음. 지금 보면 이제 오늘 아침에 14,200 원까지 크게 오르면서 튀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바닥은 확인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네. 시청자분은 전일 이제 하락을 할 때 '이 정도면 눌림목 아닐까?' 해서 20 일선에서 매수를 하면 딱 14,500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21 일선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음. 자리보다 조금 더 밀리면서 빠졌는데 요건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네. 적어도 한 15,000 원 선까지는 저는 되돌림 파동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요 음. 부분은 좀 더 홀딩하시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 하루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일단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보자. 일단 1 음. 차적으로 15,000원 이상까지는 올라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닥이 확인된 만큼 반등을 기대해 보자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은 현대차를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2만 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2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가 그래도 미국에서 판매량이 꽤 좋다고 하던데 현대차 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그러게요. 이제 음. 판매량이 좋은데 음. 현대차, 기아차 타세요? 아, 차가 없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많이 타죠. 많이 타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 내수는 조금 지금 정치되어 있는 부분들이지만 사실 음. 이제 현대기아차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밸류업 이슈가 있었고 네.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지금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발 IRA 모멘텀이 좀 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 관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한미 FTA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잠재적 악재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현대차 말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을 좀 붙였던 것이 음.
밸류업 이슈가 좀 있었던 음. 부분이었거든요. 네. 다만 이제 현대차도 지금 현재 보면 뭐 현재 사장진도 교체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은 결국 음. 미국에서에 대한 인프라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인도 시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바닥권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시장만 좀 안정된다면 충분히 반등 넣을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어쩌겠습니까? 뭐 지금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뭐 지금은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네.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시면서 음. 반등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25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주가거든요. 네. 인도 시장이 그 크기만 봐도 이제 우리나라 인도는 이제 아대륙이라고 하거든요. 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아메리카, 뭐 아시아 이런 것들이 대륙이라고 하잖아요. 인도를 아대륙이라 하는 것이 인도 그 시장이 그만큼 큽니다. 사실 음. 인도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한 39배,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98배 크기입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큰 쪽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점유율이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현재 불확실성은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안정만 된다면 지금 주가는 싸다. 저는 이제 25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손해보고 팔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상승이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 그럼 추가 매수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가요? 하면 좋죠.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음. 왜냐하면 시장에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단기간에 반등 넣을 수 있는 지수가 아닙니다. 일단 음. 그거를 이제 명심하시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금융이라는 것 또는 이제 나라에 대한 등급을 신용 등급을 매기잖아요. 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용 한도를 늘리려면 신용 등급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약속 안 어기고 불확실성 생기고 이러면 신용 등급이 안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해외 언론에서에 대한 보도들만 보면 뭐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이기 때문에 음. 환율이 일단 1,400원 이내로 들어와 주면 오히려 이제 현대차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도 이런 자동차라든지 반도체가 가장 좋은 업황을 보일 때 환율이 1,150원에 1,200원입니다. 지금 1,400원이거든요. 네. 예, 너무 높죠. 너무 높은 것이 현재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수입 단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일단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이런 자동차 업종에도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바로 밑으로 보시면서 그때 추가하면서 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 한국조선해양을 문의 주셨고요. 20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내년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분은 지금 보니까 현재가도 20만 원이에요. 현재가랑 매수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 주실까요? 포트에 조선주나 하나는 들고 음. 가시는 게 좋죠. 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악재가 나오기는 좀 힘든 시장의 분위기라 봅니다. 우리가 과거 1998년도에 한국을 방문했던 것이 그때 이제 트럼프, 음. 그리고 트럼프 두 번째 부인,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렇게 세 명이서 네. 한국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었어요. 오. 예. 근데 그때 그 옥포조선소가 현재 이제 대우중공업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제 방문하면서 K 조선 기술이 최고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개인 요트 한 대를 주문하겠다 음. 했는데 주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게 지금 26년이 흘렀잖아요. 네. 이제 어른이 되다 보면 그런 이제 과거의 기억이 계속 머리에 남아요. 그럼 이제 트럼프도 첫 번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이 한국 조선 기술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얘기는 결국에는 과거에 대한 기억 자체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
현재 이제 조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음. 상황들이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뿐만이 아니라 음.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에 조선주 하나는 담아 놓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문의 주신 분도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화 들어와 있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서울 옥션하고 현대임스. 그럼 서울 옥션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서울 옥션은 11,030원에 15%, 네, 현대임스는요? 15,500원에 30%. 알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네, 나누시면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서울 옥션이 많이 빠졌네요, 지금. 그죠? 네, 많이 빠졌어요. 네. 일단 이제 그 뭐 서울 옥션하고 K 옥션이 우리나라 그래도 미술품 경매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금 업계 1, 2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업황 자체에 대한 부분에 조금 문제가 좀 생겼던 과정들이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수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품 경매 쪽이 사치품에 해당되게 되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과거보다는 이제 거래 내역들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좀 빠졌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STO 관련해서 이제 법제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들인데요. 지금 자리는 팔기에는 너무 이미 타이밍적인 부분이 넘어갔다고 보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자리는 좀 더 보유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단에 이제 240선과 480선 아까 1년간의 평균 주가, 2년간 평균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은 이탈 폭이 많이 나타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깜짝 급등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되돌림 파동이 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많은 선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어, 경기 침체가 자꾸 경기 침체하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뭐 지금 상황도 나쁜데 더 나빠지기야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예, 지금 보면 한국은행에서도 사실 금리 인하를 연속 2번 했잖아요.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자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뭐 통화량을 직접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자를 조절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이자를 조절하는 것은 최소 3개월에서 한 1년이 지나야지만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 지금은 이런 특히 이제 사치품이나 아니 이런 경매 그 미술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늦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가격대까지 가려면 적어도 저는 이제 한 3월 달, 4월 달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조금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대힘스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15,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뭐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바닥을 한번 확인을 했죠. 바닥을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넘어가는 거니까 특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 12,000원 밴드 자리가 앞서서 한번 자리를 잡았던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쉽게 이탈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문제지 현대힘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12,000원에 대한 지지를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업황 자체는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앞에 있던 수급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가 언제 반등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앞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던 자리니까 이 수급이 다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12,000원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네. 상담 만나봤고요. 저희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엠텍 궁금하다고 올려주셨고요. LXT 세미콘 올려주셨습니다. 테크윙 한화시스템도 있고요. HLB도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네요. 블루엠텍도 또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그럼 저희 블루엠텍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또 비만 치료제 쪽에 힘을 좀 못 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좀 항암 쪽으로 눈이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요. 바이오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 네. 블루엠텍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매년마다 시장이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라고 해서 미국에서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 바이오 컨퍼런스 통해 가지고 현재 제약 바이오 업황에 대한 이제 유행을 판단을 하거든요. 네. 2022년까지 상당한 이슈가 됐던 것이 우리가 이제 카티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음. 유전자 치료제 음. 그리고 이제 항암 이쪽이 상당한 이슈가 항상 됩니다. 네. 근데 이제 2023년도부터 판도가 조금 바뀌었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노안 관련된 이슈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이 요즘은 빨리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고령화가 또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노안 관련된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안약 관련된 시장도 최근에 상당히 커지고 있는 양상들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유통 관련된 이슈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유통 관련된 이슈들은 이미 이제 한번 반영이 다 됐다라고 봐야겠죠. 주가가 뭐 오르면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력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우리가 이제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이제 파동으로 봤을 때 밑에 거래량을 잘 보십시오. 거래량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 번 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렇게 거래량이 파동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이제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 여기서도 이제 한 번 튀고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파동인데 이미 이제 이 주식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런 계단식으로 세 번 오르고 나면 이제 조정폭을 좀 보일 네. 때가 많거든요. 어. 그런 지금 현재 보면 이 조정폭이 이미 나오고 있는 자리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기준선으로 본다면 이제 16,000원 밴드 이탈이 지금 이루어졌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쉽게 이탈됐다는 것은 이런 고점 영역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이익 실현 물량도 꽤 섞여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은 결국 매도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 거래량과 일치해야지만 거래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낙폭과대에 이은 이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 기술적 반등이 단기간에는 한 16,000원 밴드까지는 깜짝적으로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단기간에 뭐 큰 이슈가 될 만한 이슈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 위고비를 구매를 하더라도 뭐 처방전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제 네. 무조건 자기가 뚱뚱하다고 판단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경도급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거를 또 네. 감안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갑자기 이런 자그마한 이슈가 딱 터지면서 깜짝 급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6,000원 정도 반등 폭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고점에 사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하면 될까요?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블루엠텍은 이제 유통 관련된 주식이고 네. 이제 위고비라는 것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물질로 위고비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GLP 유사체 안에는 이제 많은 물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세마글루타이드 관련된 물질 관련된 기업이 이제 인벤티지랩 또는 이제 유한양행 이런 데가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방식이고 이 리라글루타이드 방식이 이제 대봉LS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크노글루타이드 방식이 HK노엔 이런 네. 회사들이 작용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블루엠텍이 이제 유통판권이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회사죠. 그래서 그냥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된다고 해서 무작정 커진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16,000원까지에 대한 반등폭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관련해서 조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럼 바이오 이야기 나온 김에 바이오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요, 대표님. HLB가 또 FDA에서 실사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앞으로 기대감이 그래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어, 음. HLB 음. 맞죠? 네. HLB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종목 중에 한 게 이제 HLB 아, 그룹주.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HLB 그룹주는 사실 음. 이런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 뭔가 우리가 이제 임상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고를 때 보면 뭐 임상 1상에 대한 계획을 승인했다. 뭐 임상 1상이 통과했다. 음. 뭐 임상 2상 통과했다. 뭐 임상 3상 통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계획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승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임상에 대한 과정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임상 2상까지는 네. 우리가 이제 임상 1상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이 죽나 안 죽나 알아보는 게 임상 1상이에요. 네. 사실. 임상 2상은 우리가 10명에서 30명 정도의 소규모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임상 2상입니다. 그 임상 3상은 이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효과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는 거니까 네. 우리가 임상 2상이 통과를 하면 무조건 임상 3상은 통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소규모로 해봤는 데서 효과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3상에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이 3상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임상 2상에 대한 뭐랄까 이제 효능이 이게 불분명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HLB에 허용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HLB는 또 다른 결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선택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요 팁을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임상 1상이 통과됐다는 것은 당연히 통과되는 거예요, 사실. 왜냐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죽는지 안 죽는지 알아보는데 죽을 약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렇게 소두에 밑밥을 많이 까냐 하면 네. 지금 이제 이 HLB는 여러 가지에 대한 임상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근데 그런 이제 계속 연기를 피우는 형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이미 세력에 의한 또는 이제 수급에 의한 움직임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에 보면 단기간에 3달 만에 1000% 가까이가 오른 적이 있어요. 3달에. 네. 근데 3달에 1000%가 오르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하단에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72,000원대에 대한 지지선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항상 이제 한 9만 원 선까지는 강한 슈팅을 한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금 혼탁할 때마다 좀 더 이슈를 좀 붙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도 이제 한 9만 원 선까지는 강하게 한번 오를 수 있으니까 네.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강한 요거는 상승? 조금 네. 세력주라고 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HLB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채팅창 종목 계속해서 봐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종목 있다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전화 연결돼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포스코 홀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86,950원이 그 18.8%예요. 알겠습니다. 이상루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네. 나누시면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걱정이 또 되시겠다, 그죠? 그래서 조금 네, 빠져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우선은 뭐 힘내시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네. 네.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네. 지금 철강 업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네. 이게 일단 철강 관련된 부분이 매출에서 52% 가까이를 차지하는 기업이고, 네.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다른 여타 이제 에너지라든지 소재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 우리가 철강 업황 그리고 지금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이슈 요것들이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긍정적인 소식은
리튬 가격이 한번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은 네, 긍정적입니다. 9월 달에 네, 바닥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2020년도 가격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추가적인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 네, 네,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제 포스코 푸처엠 같은 기업들이 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다 보니까 네, 이 트럼프에 대한 발언들이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기업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철강 관련된 부분에서 네, 관세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네, 이 철강 관련된 관세도 이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로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단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네, 이렇게 악재를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이미 시장에는 악재가 반영되었다라는 거죠. 아, 반영되어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네, 주가에 대한 반등폭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취임일이 1월 네, 20일입니다. 네, 네, 예,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네, 적어도 한 25만 원대 부근에서 만약에 혹시나 좀 더 이탈이 된다면 네. 그때는 좀 더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간적 여유는 좀 되시나요?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물을 조금 타볼까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어, 1월 달쯤에 그러면 물을 타면 좋을까요? 한 25만 원 선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넣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럼 그 25만 원 알로 가면 물 타면 되겠어요? 예, 25만 원 아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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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비축해 놓고 있어요. 아, 예, 네, 승라님 오늘 힘내십시오. 전화 네. 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예, 이렇게 네. 네. 이상도 예, 파트너께 전화 주시면은 저희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또는 문자 많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이번에 이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 러스트 음. 벨트거든요. 이 러스트 벨트가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를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미시간이 우리가 이 지역이 과거 이제 디트로이트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네. 도시가 옛날에 이제 미국 자동차 도시로 유명했던 곳이고 이 지역들이 낙후된 중공업 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철강 관련된 것들 여기서 대부분 다 생산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여기를 몇 번이나 미시간을 가면서도 얘기했던 것이 중국산 철강 관세 폭탄 매기겠다. 그 네. 얘기를 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황도 거기에 대한 조금 피해를 좀 받았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도움 말씀 주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500분 넘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GS 글로벌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000원인데요. 현재가 2,6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손실 보고 계시고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 주실까요? GS 글로벌이죠. 네. GS 글로벌은 오늘 GS 글로벌 지금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요게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테마로 이제 한번 강하게 올랐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신저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이 이 3,000원 밴드에 사셨으면 요게 위에 보면 여기 다중바닥에 대한 자리를 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앞에서 여러 번 이제 바닥이 다져지니까 여기도 바닥이고 여기도 네. 바닥이고 그죠? 옆에도 여기도 바닥이고 이렇게 바닥을 찍으니까 이제 여기는 3,000원 밴드는 바닥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 선을 더 그어보면 이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선이 뭐냐면 우리가 수렴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고점을 이제 낮추면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투매가 떨어지는 형국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삼각 수렴 패턴이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상단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데 요렇게 이제 올라가다가 이 돌파가 되면서 넘어가는 패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요렇게 돼서 요게 깃발형이라고 하죠. 요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상단으로 갈지 하단으로 갈지 방향성을 보이는 요렇게 이제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GS 글로벌은 첫 번째 이 패턴이죠. 그죠? 그러면 다중바닥이 여러 번 낮아졌다는 것은 세력 입장에서는 계속 싼 가격을 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종목이 좋은 것 같으면 싼 가격을 주지 않겠죠, 그죠? 네. 이 가격대가 내려오기 전에 올릴 거니까 우리가 역삼각 수렴 패턴은 우리가 우상향하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대신에 현재 이 삼각 수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바닥을 다진 종목은 투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투매가 분명히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매가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길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힘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길적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는 전략. 요 종목 어차피 장기로 가져가시려고 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조금은 짧게 보려고 들어갔던 기업들이니까 음. 그러면 이제 반등 시에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GS 글로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문의 주셨고요. 24만 2,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2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신작 출시가 됐는데 좀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은 진짜 실망한 건지 10% 넘게 하락하고 있어요, 대표님. NC소프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예. 저는 사실 게임 자체를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래요? 게임할 시간도 없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이 NC소프트가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때도 이 리니지가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도 리니지로 먹고 사는 회사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조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월봉을 잠깐 돌려보시면 자 여기에서 보면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튀는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서 여기 한번 2017년도 여기서 한번 주가 한번 바뀌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바뀔 때 요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리니지의 PC용을 모바일로 출시를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때 한번 100만 원까지 한번 올라왔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빠졌던 것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빠진 거거든요. 이 MMORPG라는 것이 인터넷에 가상의 캐릭터를 나를 키우는 육성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템에 대한 부분으로 현질이라고 하는 현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내가 아이템을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네. 실제로 이제 NC소프트가 모멘텀이 한번 존재를 했던 것은 그때 이제 P2E 관련돼서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다시 한번 그런 모멘텀이 조금 제한된다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신작에 대한 출시만으로는 주가에 대한 강한 모멘텀을 조금 붙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여름과 겨울 이 시점에 오면 방학 시점이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계절성으로 튀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닥은 현재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 오늘 일단은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서는 과정들인데 20만 원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추세는 그래도 우상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20만 원대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에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넥스트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800원입니다. 현재가는 7,8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형거래 관련해서 좀 정부의 힘을 잃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종목 관련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음.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조금 큰 거고 지금 넥스틸은 좀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오. 이미 이제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또 넥스틸이 이제 재건 관련된 또 테마로 일부 묶이면서 재건 관련주들과 움직임을 좀 동조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분봉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분봉상에서 이런 바닥 신호가 나올 때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투매가 좀 격해졌다.
그러니까 네. 조금은 너무 과한 투매가 나왔을 때 요런 이제 화살표 신호들이 뜹니다. 지금 요 앞에 보면 이제 많은 신호들이 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한 7,800원대 요 부근 자체는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악재가 추가적인 악재는 좀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앞에 있던 갭에 대한 부분 상당히 요 갭이 한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갭을 좀 메꿀 수 있는 움직임. 그러니까 반등 시에는 한 8,800원에 대한 반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력 홀딩. 그래서 목표가 음. 8,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800원 염두에 두시고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은 아모레퍼시픽 궁금하다고 연락을 주셨네요. 매수는 12만 1,400원에 하셨다고 합니다. 현재가는 1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해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K뷰티 기대감이 여전하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모레퍼시픽 거 쓰세요? 네, 씁니다. 그렇죠. 집에 하나씩 다 있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음. 이런 화장품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쵸. 뭐 LG 생활건강 아니면 음. 아모레퍼시픽. 네. 그 요즘은 마녀공장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가 좀 바뀌어가는 건데 음. 예전에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큰 회사들이 많이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다 보면 나랑 똑같은 화장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요즘은 나랑 똑같은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만큼 이제 좀 더 주문형 맞춤 방식으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오히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회사들은 장사가 더 잘 되고 네. 왜냐하면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음.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조 판매업자들 이런 회사들은 결국에는 맡겨서 그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생산이 되고 나면 자기 브랜드를 찍어서 파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회사 큰 기업들은 오히려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최고입니다. 네. LG 생활건강 최고고. 근데 요즘은 중국에 가더라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브랜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만큼에 대한 이런 황금기가 오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화장품주를 공략을 하실 거면 오히려 이제 좀 중소형 회사들이 훨씬 더 최근에도 탄력을 좀 붙이는 경우들이 네. 많고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화장품주들이 조금씩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빠지는 것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연유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12만 원 선 밴드는 네. 많이 빠졌다고 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보더라도 상단에 있는 240, 480 장기평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지. 뭐 그런 마음이 컸지만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12만 원 선을 이렇게 차트로 딱 표시를 해보면 앞서 봤던 오늘 공부했던 차트 패턴이 나오죠. 여기도. 네. 자 앞서 아까 전에 삼각수렴 패턴이 나왔을 때는 투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 그죠? 대신에 네. 저점을 일률적으로 있으면 여기서는 또 투매가 또 떨어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로 이제 투매가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바닥에서 돌려내더라도 또 이 11만 8천 원, 12만 원대가 저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에 대한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 다중바닥에서 이탈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른 화장품주로 저는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장품 관련해서는 좀 중소형 화장품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500분 넘는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BTC, 비트코인 이야기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블루엠텍 아까 상담 도와드렸고요. 또 세미콘도 올려주셨습니다. 테크윙, 대표님 테크윙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테크윙. 최근에 이제 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네. 좀 힘들죠. 네,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는 오늘 안 나눴던 것 같아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윙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네.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이
모습이 괜찮았거든요. 오늘 이제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대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음. 그리고 오늘 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핵심은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AI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술주들이 좋아졌다라는 거였고,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보면 최근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폭은 크게 나타났었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업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에테코잉에 대한 반등도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테코잉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관련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자, 이오테크닉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한 13%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 관련해서 뭐 윤테크 같은 기업들도 한 6% 반등 나온다, 그죠? 이거는 왜 이런 반등이 나오냐면 결국 대표 반도체 장비 업체들, 대표 반도체 업체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낙폭과대에 이은 기술적 반등이 지금 다 드러나는 과정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닥은 형성했다. 바닥 형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가줘야지만 지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로 감안해서 보더라도 오늘에 대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반등은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좀 더 강한 반등세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테코잉은 이제 앞에 있던 요 이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한 44,000원에서 45,000원 밴드 정도로 지금부터 1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을 형성했다. 앞으로 좀 상승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채팅창으로 올라온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시스템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오늘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뭐 우주항공, 방산 쪽 이런 기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이 이제 방산 이슈하고 우주항공 이슈가 음. 두 가지 다 있는데 오늘 한국항공우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음, 오늘 이제 한국항공우주 뉴스가 나왔던 것이 이제 계엄 선포국에서 누가 무기 사나 방산주 이틀째 약세 이런 뭐 이슈가 좀 음. 있었습니다. 네.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신뢰의 문제거든요. 이제 네. 특히 이제 방산은 더 그렇잖아요. 네. 무기 관련된 부분이니까 음. 우리가 수출하고 난 다음에 그거 이제 항상 이제 무기 수출, 방산 수출은 국가 기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무기를 샀다고 하면 주변국에서도 당연히 국방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몇 개를 보유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무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얼마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신뢰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방산주들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는 과정들이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납품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제 현대로템에 많이 납품돼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로템에 이제 그 전차가 가면 그 네. 전차 안에 옛날처럼 이제 수동식으로 핸들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좀 디지털로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이 하나 시스템입니다. 그 전술 정보 통신 체계를 구성하는 기업이 하나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이 올라가고 그다음 하나 시스템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죠. 어떻게 정치적 리스크로 할까요? 네. 그죠. 사실 계엄하면 안 되죠. 음. 비상계엄이 지금 선포가 되고 해제가 되면서 그 리스크가 지금 현재 시장에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락을 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상단과 하단이 좀 다 열려 있는 단계예요, 사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주가적인 부분에서도 하락을 한다면 지금 현재 과정에서는 일단 21,500원대가 기술적 반등을 좀 붙이는 자리거든요. 네. 다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상단에 대한 이제 좀 짧게 뭐 한 23,500원에서 한 24,000원 밴드, 그 밴드에 대한 부분을 또 돌파해서 넘어가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당분간 이런 방산주에 대한 부분은 네. 조금은 좀 조심하게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반등을 반등 시 기다려야죠. 매도. 네, 반등을 좀 기다려 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이어서 투자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첨단 소재 궁금하다고 연락 주셨네요. 중앙첨단 소재. 네, 중앙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테마로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음. 세력적으로 움직였던 경향이 많거든요. 제가 왜 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한 개가 이제 낙폭과대를 시키고 그 낙폭과대에서 이제 폭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주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시세를 내는 방법, 세력이 시세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음.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한 개가 있는 거고 네. 박스권 돌파 뒤에 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제 주가가 뭐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단으로 이만큼 뺐다가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보면 1번 차트 요 위에 제가 그리는 그림은 우상향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2번 차트 이렇게 갇혀져 있는 자리에서 많이 뺐다가 올릴 때는 결국에는 이제 종가상으로 본전 가격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중간에 이 빠질 때 세력은 매수를 하거든요. 음. 그러면 평균 단가는 우리보다 낮아지겠죠. 네. 그럼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제가 중앙첨단 소재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단기간에 얘들이 이제 반등폭을 여기서 보이지 않고 여기까지 그냥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빼버려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하단에 요 자리에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잡아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단 자리가 이제 이탈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상단에 과거에 얼마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하단에 자리를 잡고 넘어가는 자리니까 네. 저는 이제 오히려 8,300원대 그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일단 바닥을 음. 한번 잡았던 흔적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강한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수가가 지금 11,650원이신데 8,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주신 건가요? 네. 음. 뭐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네. 지금은 그 11,000원대까지는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1260원이시라고 하네요. 현재가는 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고요. 대표님, 이 고영 이 종목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형적인 이제 낙폭과대죠. 음.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제일 힘든 종목군들이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유통 물량이 적은 기업들인데 요 기업은 우리가 잠깐 한번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통 물량이 지금 보면 총 주식 수가 이제 6,800만 주 안에서 외국인에 대한 보유 물량이 2,200만 주니까 일단 이제 외국인에 대한 보유 물량은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거기에서 대주주 물량이 약 20% 이상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뭐 하단에서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 사이는 꾸준하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보면 호가 자체가 차트가 분봉으로 보면 조금은 비는 형국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 자전 거래라든지 또는 이제 내부자 거래가 많은 기업들이 차트가 저런 식으로 표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낙폭이 이만큼 크게 나타났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던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더 이상 여기서는 뭐 손절하고 그럴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반등만 좀 나타난다면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보유를 하시면서 어차피 지금 딴 종목 사도 단기는 몰라도 중장기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영은 회사 내용 괜찮은 기업입니다. 조금 홀딩을 좀 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전략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용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